시작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첫 단락에서 항상 그렇듯 주제 세팅 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왜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도입으로 한 거죠. 자본금 조달이 쉽더라. 근데 사실 이 부분에도 되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체제를 단순히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앞에 금융을 붙여줘야 돼요. 그럼 금융이 뭐냐? 은행이요. 은행 그냥. 왜 금융을 은행이라고 하는지, 왜 금리를 이자를 하는지까지는 난 잘 모르겠고, 저는 국어 선생님이고 제가 사는 주식마다 떨어지고 나중에 그걸 공부하고 나면 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융은 은행하고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기존의 수업 시간에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대강은 안단 말이에요. 자, 토지 소유가 중요했던 시대, 토지 생산, 농업혁명 이후인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은 산업혁명, 기계가 생산의 수단이었고 그 기계를 소유하는 것은 자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 1500년대 전후부터 자본주의 시작을 했고, 특히나 그 시작은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가 주식회사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세계사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흐름을 바탕으로 봤을 때와 이 지문을 독립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괴리가 딱 있더라고요. 일단 저도 이 지문을 딱 처음 마주했던 때가 언제냐면 2019 만점자 148명. 그래서 국어 다 맞고 수학 4등급 맞고 의대 간 친구들이 있던 그 시절 가능세계 그 지문들 출제 다음에 첫 3월 학평이 얘였어요. 사실 제가 바뀌기, 뭔가 깨달았다고 했던 시점이 딱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지문을 처음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수준으로밖에 안 보였는데, 제가 수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기출만큼은 아니지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저번 주에 풀었었던 탄수화물 소화 지문 기억나시죠? 그 탄수화물 소화 지문과 비슷해요. 발췌, 일치, 접근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보이는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문제가 되게 잘 안 풀리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주제 구조를 빡빡하게 잡으면 잡을수록 난이도가 뚝뚝 떨어지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지문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엮여서 존재해요. 6월, 수능, EBS가. 다시 항상 그렇듯 전형적으로 1단락 초입 주식회사에 대한 도입을 하고 나서 1단락 끝부분, 2단락 초반부에서 주제 세팅을 하죠.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 3가지라고. 역시나 그래서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 3가지로 2, 3, 4단락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보였을 거고, 저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알죠.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지문은 하나의 주제가 아닐 수가 있다. 얘도 그랬다. 주제가 2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 셋, 여기까지 해서 주제 2번째 셋.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세팅 여기, 두 번째 주제 세팅 여기 됐다는 게 보였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뒤쪽 부분은 뭐냐면 유한책임 때문에 생긴 문제 해결책을 얘기해요. 근데 완벽한 해결책을 던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버리면요, 이건 책 한 권이요. 경영학 전공 책 한 권이요. 그래서 간략하게 털어놓고 우리가 평소에 배웠던 대로 주제 구조에 집중해서 털어주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긴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경제지문은 구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계속 연계되는 특징이 있으나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경제원리가 출제가 되면요, 그걸 이해해서 적용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일치 문제로 풀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지만 주제 구조를 빡빡하게 가져가잖아요. 22, 23, 24가 전부 다 어떤 원리적으로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22, 23, 24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눈만 있어도, 시력만 있어도 풀 수 있는, 초등학생도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 어느 누구한테나 시간 무제한으로 주고 너 마음대로 풀어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수능 국어 시험을 못 풀 한국인이 얼마나 될까요? 자, 그 한금만 떼도요, 초등학생도, 진짜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도요, 다 푸세요.
그러면 이건 시험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라니까요. 첫 번째는 변별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거는 무한대의 시간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이죠. 1년 6개월이면은 지구상에 존재해 있었던 인류의 모든 지식만큼이 새로 생긴다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걸 막 8시간씩 분석을 한다. 한 지문을 30분씩 분석을 한다. 그거 안 되는 거라니까. 그거 되게 미련한 짓이고, 내가 그 비슷한 거 어디서 봤냐면요. 옛날에 여러분 아버지들이 좋아했던 게 무협지 같은 거 있어요. 무협지. 우리 고전소설 같은 거, 영웅소설 이런 거 있어요. 거기서 꼭 영웅들이 산속 들어가서 2년, 3년 동안 수련을 해. 딱 그 느낌이야. 우리한테 수능 국어 풀라고 그러잖아. 수련을 하고 있다니까. 봐봐. 우리가 수학을 풀고 영어를 풀고 탐구를 풀잖아요. 어떻게 공부해? 자기가 혼자서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문제 풀고 있지 않아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개념 배우고요. 유형 배워서 그 개념과 유형을 계속 돌리지. 수학 같은 경우에 선생님 푸는 대로 다 따라서 풀어. 처음 풀 때는 선생님하고 풀이 과정을 100% 일치시킨다니까. 근데 시험장 들어가면 각각의 약간의 버라이어션이 생기겠죠. 국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잡아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역할이 전적으로 학생한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내가 뭐라고 하냐, 학생들은. 아, 선생님 진짜 좋고요. 마달에 잘 적용해 볼게요. 마달에 적용 안 된다니까. 제발 좀 우리 고객님들. 그 적용되면 적용하라고 하시. 제가 뭐하라고 수업을 하겠어요. 마달 혼자 분석하시면 됩니다. 국어는 그러면 1등급 나와요라고 얘기를 털고 끝내겠죠. 문제는 그렇게 입을 터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야? 이제 수능 친 지 몇 년 안 되는 여러분 형 동생들. 그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합디다. 그 우리나라 그 속담으로도 있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제발 여러분. 그걸로 되는 애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뭘 해도 될 놈들이 그걸 한 거야. 피지컬이 좋아서 뭘 해도 될 놈들이야. 그건.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특징, 그리고 주식회사가 좋은 이유, 자본 유달이 쉽다, 세 가지 요소 때문이다. 이단락에 정보군집이 터져요. 이단락을 우리가 이거를 정보군집으로 처리해버리면 한 8개, 10개가 나와요. 근데 알고 있죠. 정보군집이 5개 내외였을 때 하나의 정보군집으로 대응 문제였지. 막 10개씩 터지면 어차피 그건 정보군집이라고 보기도 힘들거든. 왜 냈을까? 구조를 빡빡하게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핵심은 주식회사의 핵심은 역시나 주식이었던 거야. 주식이 자본금 조달의 수단이 되는 거고요. 주식을 근거로 유한 책임을 줘요. 이걸 잡았어야 돼. 그 얘기를 주식이 자본금을 결정을 해. 그래서 주식이 자본금을 결정을 해. 한 8번 나와요. 글 전체에서. 이걸 잡았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어휘도 필수죠. 자본, 돈이잖아요. 회사 운영하는 돈. 당연히 그러면 주식을 인수납입해서 자본금이 생기겠네. 수권 주식 총수가 뭐야? 아, 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맥시멈. 그 맥시멈 주식을 발행했네? 자본금도 맥시멈이 되겠구나. 그 관계를 잡아준 거라니까. 근데 이거를 밑줄 치고 다격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다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뭐라 그러냐? 자본금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일부를 발행할 수 있고요. 하지만 발행됐으면은 전부 인수돼야 되고 주주가 누군지, 그 주주가 몇 개의 주식을 가져갈 건지 결정이 돼야 되고 인수를 했으면 돈을 내야죠. 그게 자본금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일단 자본금이 만들어졌는데 자본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 3의 과정을 반복하겠다. 사실은 그래서 단순히 밑줄 치고 나열해버리면 거의 10개 정도의 정보가 날아가 버리는데 이렇게 구조 잡아주면 깔끔하게 원리가 이해가 돼. 아, 주식회사는 이렇게 자본금을 조달하는구나.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본금을 조달하는구나. 핵심이 잡힌다니까요. 그러면 그 주식을 발행하거나 그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단락은 주식에 대한 초점을 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임의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깊이는 안 들어갈게. 두 번째는 뭐냐면 100원 이상으로 처음에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원으로 발행을 했어. 근데 가격이 오르고 떨어졌어. 오르는 건 문제가 안 돼. 떨어지면 얼마나 할 건데. 0.5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100원 정도로 하나? 이건 내 비주얼이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그게 맞는 거지만. 그래서 100원 이상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은 표현의 오류예요. 이거는 사실은 좀 잘못돼 있어서 정확성을 따지는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함정이 돼요. 내가 무슨 얘기냐?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정확하게 정보를 다 처리하잖아요.
그 오히려 이해 안 되는 게 요즘 수능 지문이야. 왠 줄 알아요? 중간중간에 난 그 의도라고 봐요. 중간중간에 평가는 의도적으로 오류를 넣어놔. 모순되는 정보를 넣어놔. 예를 들면 최한기, 최근 최한기 지문 기억나죠? 최근 최한기는 뭐라 그래? 서양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지각에 있어서 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뭐 생각하는 건 또 신기하다. 또는 운동에 있어서 뇌의 역할을 중시했다. 그런데 운동도 주관하는 건 신기하다. 그러면은 야, 운동 주관하는 게 최한기는 뇌라는 거야? 신기라는 거야? 명확하지가 않다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의도적으로 아마 이런 걸 난 넣었다고 봐요. 평가하는 정도 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거를 실수로 넣진 않았어. 그 실수로 넣었다는 애들은 지 수준 본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 수준이야, 그거는. 평가 수준은 이것도 의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빡빡하게 다 처리하는 걸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라니까. 가치를 판단하고 구조를 판단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100% 완결된 정보만 받냐고요. 모순이 있어도 스스로 수정하고 뭔가 말을 잘못했겠구나라고 고치면서도 듣고 확인도 해보잖아. 얘도 아마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부 오류인 표현들이 있더라고. 괜히 거기 엮여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고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잘 나와야 4등급 막 3등급 이래요. 제발 그 안타까운 일을 만들지 마시고 우리 고객님들. 4달러. 자,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권리인 거예요. 왜? 내가 돈 주고 회사에 자본금을 넣었지. 회사는 돈을 벌었지.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이 100%인 놈은 100% 이익을 다 가져가면 될 거고 주식이 50%인 놈들은 50%만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즉 그래서 주식 비율에 따른 권리가 생기는데 권리가 있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항상 알고 있죠.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거. 그래서 비율에 따른 유한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비율에 따른 유한한 책임이 있는 거라고. 권리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라고요. 됐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겠어요? 책임이 유한한 거야. 회사를 차렸는데 예를 들면 수혜주나 막았어. 100조짜리 사고를 쳤어. 회사 자본금이 2조야. 98조 누가 낼 거야? 봐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주주들한테 야 니네가 100조 무한 책임해 라고 하면 아무도 주식 투자 안 하겠죠. 왜? 회사가 사고 터졌을 때 내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면 자본 조달도 힘들어지는, 즉 주식회사 설립 자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유한한 책임을 준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책임이 유한하니까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5달러는 그래서 계속 뭔 얘기냐 봤더니 그냥 결국에는 유한 책임 때문에 생기는 피해들에 대한 얘기야. 해결 방법은 6달러에서 3가지 기억, 니은, 마지막에 야 정관 올리고 공고도 해 사람들한테 안냐 뭐 이러면서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에 발행하고 인수되고 이런 자본을 조달하는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22, 23번이에요, 여러분. 22번도 일치발체도 문제라고 푸시면 정말 그거는 저 아랫길로 가는 겁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이 특히 여러분이 힘들었을 건데 왜 그러냐면 24번은 순환출자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뒷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2가지로 세팅돼서 나왔기 때문에 구조는 이렇구나, 내용은 이렇구나 여기까지 일단 잡아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설명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어느 정도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 이거예요. 자, 인류 역사를 처음 봤을 때 1차 농업혁명, 그리고 당연히 토지가 생산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아직도 토지 소유권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농업 생산 인구가 거의 7, 80%예요. 결국에는 그런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 여러분 세대로 가면서 압도적으로 지식 기반의 생산 사회로 바뀌었고 그런데 여러 세대가 혼재되어 있고 가치관도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도 땅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기도 한 거거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산업혁명이 와요. 근데 산업혁명 이전에 대항해 시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간 이 시대가 있어요. 이때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가 비약적 발전을 합니다. 자, 다시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수단은 뭐였냐면 기계였어요. 기계 누가 소유해요? 자본이 소유하죠. 그래서 자본이 중요해지는 건데 이 시절도 마찬가지야.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생산수단이 뭐였을까? 여러분 게임으로도 많이 했을 텐데 배예요. 배. 대항해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무역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생산수단이었고 무역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야, 나 너희랑 교역 안 할 거야. 그럼 가서 후드로 패가지고 한국 여행해야죠. 군대도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전쟁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걸 위해서 자본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되니? 그 십자군 전쟁 전후를 해가지고 은행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자본주의 시초를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옛날에는 화폐가 거의 필요가 없죠. 교역이 생긴 이때부터 화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원시시대 화폐 막 조개 이런 걸로 화폐를 했다고 알고 있어. 그런데 뭐, 야, 후추 사러 가야 되고, 막 금 사러 가야 되고, 막 총 사러 가야 되는데, 조개 하나 좀 누가 사겠어요? 그럼 뭐, 사람들이, 이건 예쁘고 뭔가 가치가 있어요. 가치 부여를 하는 대상이었을 거 아니야. 그게 처음에는 뭐였냐면 금이었던 거예요. 은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금 본위제, 은 본위제가 그 뒤에 나온 건데, 일단은 금, 은을 가지고 교역을 했겠죠. 문제는, 교환도 불편하고, 거래도 불편하고, 보관도 불편하고, 강도당할 일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생겨났던 게 뭐야? 보관증이야. 그 보관증이 화폐 역할을 대신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화폐를, 즉 금, 은을 보관해주는 곳, 이게 은행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찾아가지 않으니까 놔뒀던 건데, 대출해줘도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여기서 대출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두 번째는 보관증만 찍어내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증거 없이. 그런데 결국에는 이 보관증 들고 가면 얘가 금으로 바꿔주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은행 신용의 화폐 경제 체제로 가요. 여기까지 흐름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이러다가 당연히 사단이 터지지. 그러면서 잘 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금은이었다가 두 번째는 은행이 신용해주는 보관증이었다가 은행이 파산하고 박살나니까 이제는 정부가 이걸 보증해줘요. 그런데 정부 보증도 옛날에는 1달러에 이거 들고 가면 금 몇으로 바꿔줄게요 라고 해서 정부 보증에 금이었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 야, 그런 거 없어. 하지만 달러의 가치는 미국 정부가 보증해줄게 라고 정부 보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돈이라는 게 진짜 무가치해진 거야. 무가치하다니까요. 그 돈만, 그 종이, 그냥 종인 거야. 무슨 가치가 있어, 그 종이에. 사람들이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돈이 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생겨난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도지코인이라는 게 생겨나요, 도지코인. 도지가 누구냐면, 그 시바 있어, 시바. 욕 아니고요. 시바한 시바견이 있어요. 그 시바견 코인이에요. 그래서 약간 장난으로 만든 건데, 일론 머스크가, 봐봐. 달이나 화성에 곧 인류를 보낼 거고, 야, 달이나 화성 가서 거래하는데, 여러분, 10,000원짜리 들고 갈래요? 종이돈 들고 와서 거래가 되겠니? 금이 뭔 소용이야? 디지털 화폐로 무조건 전환돼야 되는 시점이 온 거거든? 그런데 이미 화폐라는 게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방 먹이려고 만든 게 도지코인인데, 역시나 도지코인 개떡상에서 이게 올해만 거의 한 180배가량 올랐고요. 봐봐. 그리고 시가총액이 50조가 됐어요. 되게 이슈였어. 무슨 얘기냐? 그러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걸로는 제 편의점 가서 커피 한 잔 못 사 먹어요. 그런데도 50조야. 그런데도 내 돈 100만 원, 1000만 원 넣어가지고 도지코인 사서 팔고 하는, 그리고 다시 그걸 환수도 할 수 있어.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가치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가치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 흐름 잘 잡았어야 돼. 자, 여기까지 큰 흐름을 잡은 거고, 그러면 여기서 수능에 출제될 만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첫 번째, 봐. 디지털 화폐로 디지털 거래하려면 보안이 중요하잖아.
당연히 보안 기술에 대해서 다뤘겠죠. 문제는 지금의 컴퓨터는 이진법 체계야. 0하고 1의 기계어예요. 양자 컴퓨터 근데 알고 있죠? 양자 컴퓨터는 0, 1, 상호, 공존 상태 세 가지인 거야. 3진법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는. 그러면 밑이 2인 거랑 밑이 3인 거랑은 처리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지수함수로 알고 있죠. 2의 10승하고 3의 10승 차원이 달라. 2의 1승, 3의 1승. 한 자리일 때는 2개, 3개지만 두 자리일 때는 4개, 9개고요. 세 자리일 때는 8개, 27개고요. 오케이? 네 자리일 때는 16개, 81개고 즉 밑이 3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상황. 그리고 기존의 보안 체제는 다 뚫리는 상황이 오게 된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 지문들 다뤄줘야 되고 또 그거에 해결하기 위한 게 블록체인 기술이고 블록체인 기술 당연히 출제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안 다뤄준 게 뭘까? 그렇죠.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을 안 다뤄줬거든? 아니요. 무슨 소리. 이미 한번 다뤘어요.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을. 얘기했었죠. 금융은 은행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은행의 역할은 없어. 그럼 보관소라니까. 근데 이 새끼들이 갑자기 화폐를 찍어내버린 거야. 갑자기 가치를 만들어냈다니까요. 야, 그건 의미 없어라고 했던 경제학자도 있지만 이것 봐라. 이게 가치를 만들어내네. 자본이 생산수단인데 자본을 생산해버렸고 그 생산된 자본이 어떻게 보면 허상이고 어떻게 보면 금에 엮여있지도 않은데 얘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버리네. 닥터지게 싸우다가 그게 결국에는 맞는 거 아니야?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지문은 사실은 여러분 이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잘 봐.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따라한 게 30년 전 대한민국 재벌들이 순환출자라는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40억밖에 없는데 100억짜리 회사를 만들어. 우리가 40억밖에 없는데 400억, 4천억짜리 회사를 만들어요. 은행에서 빌려서 1조짜리 회사를 만들어요. 그때 예금이 대출 금리가 뭐 10%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15%였어. 그러면은 아무 때나 투자해도 5%는 내가 더 먹는 거야. 맞잖아요. 은행에서 1조 빌려서 1조를 투자했어. 이자로 10% 1,000억 냈어. 수익을 1,500억 벌었어. 그럼 나는 앉아서 500억 번 거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대마불사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문어발식으로 순환출자를 많이 벌려놨다가 IMF 때 마탱이 맞고 딱 가니까 그때 다 터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20개 중에 사실 20개가 다 썰려나가야 되는데 삼성 망하면 나라 망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려야 되는 것들 살려놓은 거야. 문제는 이걸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냥 없어. 삼성이라는 회사가 없어져야 돼. 없앨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 20년 줄게 바꿔놔. 10년 줄게 바꿔놔. 진짜 10년도 아니야. 15년 막 20년씩 줬어요. 문제는 그걸 아직도 해결 못한 거야. 그래서 이미 이건희 회장님 이제 쓰러지셔갖고 있는데 그걸 연명치료하는 이유가 그거 이게 상속이라든지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뇌물도 쓰고 뭐 해가지고 이제 깜빵 가가지고 저기 계시죠 이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냐? 이 구조를 해결을 못했어. 아직도 해결하고 있어. 뭐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이유가 다 이 배경이야. 그리고 이게 아예 그냥 지금 지문으로 출제됐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 부모님 중에 경제 전공하신 분들한테 얘기하거나 경영 전공하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시고 야 이런 게 수능에 나왔네. 그래. 이런 게 수능에 나왔네가 아니야.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다고 전자고 낸다니까요, 여러분.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어차피 내가 수도 없이 설명한 거니까 굳이 필기는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 여기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잡히죠, 지금?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잡히죠? 끝부터 하면은. 올려주시고, 이쪽으로 와요. 자, 여러분. 저쪽은 사실 중요한 거 아니고, 이쪽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요. 일단 앞으로 출제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출제 확률이 높고, 특히, 디지털 화폐. 대놓고 코인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코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결국에는 이제 화성으로 인류를 보내려다 보니까 첫 번째는 로켓을 쏴야 되고 이게 상용성 그리고 이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성을 만들려고 이미 올해 말에 거의 끝났어요. 올해 말에 전 세계 어디에서 인터넷이 다 돼요. 위성 인터넷으로. 이미 그래서 스페이스X 준비 다 끝났고요. 아마존도 뛰어들었고요. 페이스북도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로켓을 쏴가지고 전 지구에 인터넷이 들어가요. 아직도 인터넷 보급률이 80%안 돼요. 인터넷 보급률이 20%인가 40%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인구의 80%가 인터넷에 상용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바뀌면 또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야.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되고 나니 이제는 자율주행이 또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어디서 운전을 하든 전지구 인터넷을 주고받으면서 그 말로만 듣던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뉴딜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기술적 배경이 다 이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멀리 보면 3년 내지 5년 안에 다 나올 소재들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제발 봐두셔야 되는 거고.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도대체 이 지금 안 하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는 여러분이 이거 저랑 푸는 거 보시면 알아요, 이제. 그리고 지금 이거 못 쓴 학생들은 제가 어차피 이거 6평 대비로 한 번 더 정리를 원론서로 해드릴 테니까 원론서를 잘 보시고. 자, 봐봐. 24번 딱 문제 보세요. 여기. 보이죠? 자, 이게 언제 설명을 할게 봐봐. 설립 시 액면가의 5,000원 주식을 100만 주 발행했대요. 그러면 5,000원 곱하기 100만. 그럼 계산 그냥 제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한 50억 정도 돼요. 그 50억의 현재 주식이 발행됐겠죠? 그럼 주식이 발행된 뒤에 다시 A사에 현재 50억 주식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 봐봐. 발행된 거 다 인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 누가 인수를 했어? 홍길동 씨가 인수를 해요. 80%만. 40억. 그래서 일단 A의 주주 홍 씨는 40억을 넣어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 첫 번째. 발행된 주식은 100% 인수가 돼야 되는데 인수 안 된 10억은 누가 인수할 거야? 일단 이거 하나 퀴즈고요. 맞죠? 누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와 맨 마지막에 보면 알겠지만. 자, 그럼 홍길동 씨가 40억을 넣은 순간 잘 봐. 얘는 지금 어쨌든 자본금이 40억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 왜? 40억이 들어왔잖아. 지금 홍 씨 말고 더 돈을 넣은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통장에도 A사의 자본금, A사의 통장에도 지금 40억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한 페이지 끝. 자, 그런데 그 자본금 40억, 그 통장 40억에서 빼가지고 이제 B사를 설립하겠대요. 그럼 B사의 자본금은 25억만큼이 들어왔고요. 맞죠? B사의 통장에도 지금 25억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A사의 자본금은, 자, 봐봐. A사의 통장은 잘 보세요. A사의 통장은 40억에서 25억 뺏어줬으니까 15억밖에 안 남았지만 A사는 15억 현금에다가 B사에 투자한 것까지 있잖아. 내가 쿠팡 주식이 1조가 있으면 내 자산이 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여전히 40억으로 유지인 거야. 보이시죠? 그리고 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또 C사한테 얘가 투자를 해. 그럼 C사의 자본금은 15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C사의 통장에는 역시 15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B사의 자본금은 C사에 준 15억, C사에 투자한 15억에 자기 통장에 있는 10억 해서 여전히 25억이에요. B사의 통장에는 얼마? B사의 통장에는 얼마? 15억 뺀 10억 남아있고. 그럼 바로 다시 한번. A의 자본금은 40억이고요. A의 통장에는 여전히 15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내고 또 뭔 짓을 했어요? 또 C사의 통장에서 다시 또 이걸 10억을 누구한테 납입해? A한테 납입을 해요. 보이지? 얘 소름 끼쳐요, 진짜. 존나 천재였던 것 같다. 옛날에 대기업이 다 이랬어요. 이 15억 중에 10억을 다시 A사로 납입해. 그럼 봐봐. 이 10억 누가 인수했겠어? 이렇게 인수가 된 거죠. 존나 천재 아니냐? 봐봐. 주식을 50억 발행했으면 50억이 전부 다 인수가 돼야 되잖아. 40억만 내놓고 돌려가지고 결국에는 100% 인수를 해버렸잖아. 보여요? 이게 순환 출자율 거야. 돌고 돌아가지고.
오케이? 그럼 집중해서 봅시다.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분 힘들 때도 있고 족같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야. 집중해서 하세요. 자, 다시. 그럼 결국에는 여기까지 온 뒤에 다시 보니까 봐봐. C사의 자본금은 여전히 15억이에요. C사의 통장에는 10억을 A에 납부했으니까 5억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B사의 자본금 25억, B사의 통장에는 10억, A사의 자본금에는 봐봐 10억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가 됐어? 50억이 됐죠? A사의 통장에는 얼마가 돌아왔어? 이제 25억이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잘 보세요. 자, 서류상의 자본금에서는 15억, 25억, 50억 얼마가 돼요? 90억이 돼요. 근데 지금 통장은 맨 처음에 는 얼마밖에 없어? 40억밖에 없어. 5억, 10억, 25억 보여요? 그럼 35억에 40억. 지금 통장에 들어온 돈은 즉 실제는 40억밖에 없는데 장부상에 90억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왜 문제냐고? 봐봐. 우리가 은행 대출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나 자산이 1조니까 얼마 대출해 줄래? 한 8천억 해줄게. 즉 자산이 90억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 너희 한 70억 정도 대출해 줄게. 그럼 봐봐. 40억 집어넣어놓고 대출을 70억 받아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사를 날려봐요. 그러면 어디에 대한 책임만 진다고? 출자한 40억에 대한 책임만 지고 끝인 거야. 그러면 은행은 70억 어디서 받는 거야? 70억을 빌려줬는데 얘네는 40억까지밖에 유한 책임을 못 져요. 그럼 70억 빌려줬고 40억 유한 책임에서 뗐어. 30억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고. 이해됐니? 집중하세요. 필기하세요. 사진 좀 올려주시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항상 여러분 마주할 일인데 여러분의 기분이 항상 좋을 수만도 없고 컨디션이 좋을 수만도 없고 좋은 일이 있을 수만도 없어요. 인생이 원래 그래. 슬럼프 당연히 옵니다. 물론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래. 내가 그 일을 달성하게 만드는 힘은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실은 깡따구에서 오는 거야. 깡따구. 오히려 부정적 감정에서 올 수가 있다니까. 족같으면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래 씨발 더 해. 또는 사회가 잘못됐네. 씨발 뜯어 고쳐. 뭔가 이런 자세로 부딪히면서 가야 뭔가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고 달라지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 그럼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놀아줘. 그게 아니라고. 공부가 안 되죠? 씨발 족같네 하면서 더 해 그냥. 그런 자세가 여러분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다 영향을 준다고요. 지금 그걸 연습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제 슬슬 내신도 막 빠지고 이제 슬슬 여름 날씨도 왔고 힘들고 오케이 알아요. 우리 고객님들 내가 위로해드리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은데 물론 제 삶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으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쎄쎄쎄하고 짝짝꿍하고 있는 게 해결 방법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1등급 만드는 게 제 해결 방법인 건지. 여러분 힘들잖아요. 더 이 악담을고 하세요. 그게 방법이고 그게 어찌 보면 유일한 해법일 수 있어요. 다시 불러오세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서류상의 돈은 90억인데 실질적으로는 40억밖에 없네? 무슨 얘기예요? 자본 유지를 못하고 있잖아. 실질적으로. 끝났네. 5, 6단락 특히 6단락의 예시 원리를 가지고 24번 문제를 만들었고 24번 문제 정답 5번 끝. 됐죠? 자본금은 실제 자본금은 얼마? 40억밖에 안 넣었잖아. 서류상 자본금은 얼마? 90억으로 뻥튀기 됐잖아. 어떻게 동일합니까? 그러네.
6단락에 나와 있는 PS1 자본 유지가 안 되고 있구나. 정답 5번이구나. 됐습니까? 필기 정리하세요. 쌤, 이거 뭐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집점 같은 거? 해야지. 하면서 보셔야죠, 일을. 자, 그러면 제가 왜 아까 거창한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이 현재도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도. 개꿀이잖아. 어우, 야, 나 10억 가지고 100억짜리 회사 만들고 봐봐. 이걸 한 방향으로만 했겠어요?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으로 하는 거야. 왜냐면 봐봐요, 지금. 자본금이 90억이잖아. 대출받아 70억 가지고 뻥튀기 또 해. 그럼 100억 돼 있어. 100억 뻥튀기 또 해. 한 500억 돼 있어. 500억 뻥튀기 또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렸던 거야. 아직도 그게 엮여 있고. 그리고 봐요. 우리 금 보관증을 증거금 없이, 금 없이도 막 써서 그걸 화폐인 것처럼 썼다 그랬었잖아. 그 시절에. 똑같잖아요. 실제로는 40억밖에 없으나 서류상으로는 90억 뻥튀기 해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버렸잖아. 실제로 이렇게 사업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은행들도 그 짓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딱 듣고 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어떻게, 야, 진짜 그러면 내가 10분 만에 코인 찍어내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야? 그게 도지코인 50조 같다니까? 그럼 너도 나도 그걸 해야 되니?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지금 이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둘째 치고요. 이걸 통찰하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요. 통찰하는 지식적인 힘, 통찰하는 사고적인 힘 정도는 있어야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것이 된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5,000년 전에 태어났으면요, 전부 다 농사 짓는 방법 배웠을 거고 사냥하고 수렵하는 방법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지 못하고 사냥하지 못하고 수렵 채집하지 못하잖아요. 죽었어요. 이미 도태돼서. 200년 전으로만 가봐도요. 200년 전이 뭐예요? 50년 전으로만 가봐도요. 80%가 농사 지었어요. 농사 못 지어요? 굶어 죽었어요. 지금 이 시점은요. 그거예요. 인류는 다 그렇게 적응을 해왔고요. 여러분,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학교 환경, 제대로 된 수업을 나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수업을 못 받고 있다고 보는 거야. 왜? 이런 관점, 이런 문제풀이를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12년 동안 했는데. 근데 운이 좋게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이거를 제발 따라와 주시고 안 된다 이런 생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왠 줄 알아요? 인류 역사상 안 된 적이 없어. 우리 스스로 적당한 선에서 나를 놔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졌을 때 결과는 이미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자, 필기 정리해 주시라고 이런저런 얘기 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1단락부터 이제 주제 구조 잡으면서 쭉 한번 가볼게요. 봅시다. 카메라 안 흔들리게 잡아주시고 여기 끝선 맞춰주세요. 주제 세팅하면서 도입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 뭐 전형이다 이런 거는 도입, 뭐 필요성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는이라고 하면서 주식회사가 보시죠.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전부 다 주식회사 주어로 시작이고 이는 지시어로 또 받았어. 3번 받았어요. 그럼 주제예요. 뛰어난 이런 것도 강조 표현 하고 싶은 얘기 그러면 자본 조달력으로 가져갔는데 자본 조달력은 세 가지. 1번 자본금, 2번 주식, 3번 유한체계.
보여요. 1달러 보고 주제 못 잡는 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사진 찍어 올려줘요, 빨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정확성 이런 얘기를 해요. 알겠다니까. 근데 그 정확성이 여러분 혼자 내가 방구석에서 하는 거면 안 되잖아. 혼자 하세요. 혼자 나중에 30 먹고 뭐 25 먹고 혼자 하고 싶을 때 하시고, 우린 지금 수능이라는 룰이 정해진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과정을 연습하는 거거든. 그럼 다른 과목 공부하듯이 개념이든 접근 방법이든 선생님하고 초창기에는 싱크로율을 100% 맞춰가야 돼요. 그래 놓은 다음에 자기 게 있는 건데 계속 수업을 듣는 자세를 보면요, 필기를 안 한다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정답 구해놓고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아니 우리가 수학 공부하면서 영어 해석하면서 탐구 개념 수업 들으면서 이게 저거 아니요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요? 수학 탐구 영어랑 똑같은 거야. 미분법 선생님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한다고 인간 강사한테. 근데 국어는 하잖아. 제발 좀. 제발 좀. 국어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주제 세팅을 했고, 자, 넘버 1 자본금 연결, 넘버 2 주식 연결, 넘버 3 유한 책임 연결 해주시고, 회사 설립이 기초래요. 야,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왜? 그러니까 어떻게 기초가 되는지 원리가 중요한 거라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리가 있고요. 단순한 나열되는 정보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이잖아. 통일하는 인과관계 보이잖아요, 지금. 통일하는 인과관계로 자본금이라는 건 주식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현행상법. 자, 주식회사 설립할 때 최전자본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자본금 정관의 기재자본금 규정을 갖고 있다. 꼭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다면요. 잘 봐. 일단 이거 중요한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넘버링을 해. 넘버링도 일단 안 하지만 넘버링 해볼게요. 또 최저자본금 그래. 정관의 기재사항 그래. 야, 여러분. 정보가 이미 여기서 3개 나왔으면 이쯤이면 10개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이야? 정보량이 폭발했어요. 처리 가능 불가? 처리가 안 되지. 이거를 모른다고?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고요? 간단하죠. 구조를 못 잡고 가치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구조 가치 잡으세요. 그래서 이런 데서 어그로 끌리고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아래쪽. 대신 D가 당연히 정보가치 높아지겠죠. 그러면 집중을 하더라도 어디? 수권 주식 총수 같은 데 집중. 그리고 봐. 기재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은 게 중요하겠어요? 제한하거나 기재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하니까 기재하고 중요하니까 제한을 뒀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죠. 그럼 보세요. 주식 총수를 기재했더니 자본금의 최대 한도가 표현이 된대요. 얘랑 뭔가 간열이 있네. 아까도 주식이 자본금, 수권 주식 총수, 주식이 자본금, 수권, 총수, 전체 수, 최대 자본금 뭔가 관련이 있나? 그러네. 수권 주식 총수란 발행에 주식할 수 있는 최대치. 당연히 그러면 주식을 인수해서 자본금이 만들어질 테니 수권 자본금은 최대 한도가 되겠구나. 이것도 지금 인과관계로 몇 번을 잡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보세요, 여러분. 1단락은 이 얘기로 끝이라니까요. 2단락도 사실은 주식이 자본금 만들어 끝이에요. 어휘, 수권, 총수, 주식의 전체 수. 그럼 당연히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수권 자본금은 자본금의 최대치겠구나. 이쪽으로 봅시다. 주식회사 설립할 때 수권 주식 총수 중 일부는 주식을만을 발행해도 되는데, 봐봐, 이제 설립하는 시기로 넘어간 거잖아. 지금까지는 자본금에 대한 개념 세팅이고 이제는 설립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일부 발행해서 인수해도 돼. 하지만 발행했으면 뭐 해야 돼? 인수되어야 되고요. 인수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 돈을 납입해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 첫 번째, 인수되고요. 인수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 출자자 누구세요? 주식은 몇 주세요? 그렇게 돼서 납입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자본금이 되는군요. 봐.
파란색으로 나열하면 끝도 없을 놈이 구조를 빡세게 잡아주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냐?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뭐야? 주식이 자본금 만드는구나. 그 주식은 일부 발행도 가능하고 그 일부 발행된 거는 전부 인수돼야 되고 주주가 누군지 주수는 몇 개 할 것인지 결정돼야 되며 납입하면 그게 자본금이네. 그러니까 일부 발행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추후 발행할 수도 있겠구나. 사진찍 올려주시고 사진찍 올려주신 다음에 한 1분 정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렇게 구조를 빡빡하게 잡았잖아요. 아, 이거 뭐 표처리나 한번 도식화가 필요하겠네. 문제 풀면서 필요하시면 하는 거고. 지문 다 뚫은 다음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단순히 저걸 줄글로만 처리하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야. 저렇게 구조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필요하면 이렇게 인과적으로 요소를 도식화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이 표현의 필요는 사실은 단락을 끊고 가기보다는 보통은 어떤 한 주제 단위가 끝났을 때 또는 그 전체 단위가 끝났을 때 또는 문제풀이 단위야. 이거 내가 학생들 하도 질문 많이 해서 FAQ로 몇 번 설명해 줬어요. 다시 갑니다. 있죠. 10초만 더 찍어주시고 지우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 다음 2에서 이 주식으로 왔습니다. 보세요. 다시 주식이 자본금을 구성한다. 몇 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인데, 자, 주식의 발행을 통해 다수 사람들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야, 똑같은 얘기 또 반복이죠, 지금. 주식은 1번, 자유롭게 양도가 되지만 분할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100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이렇게 세 개의 문장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주식의 특징들을.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분할 거래가 안 된다. 한 주는 100원 이상이어야 된다. 자본금이 기존의 주식을 인수하면 납입한 총액이다. 이런 걸 일단 정리를 해놨거든. 여기서 잠깐 하나만 내가 설명을 해줄 텐데 이거 이해 못해도 돼. 봐봐. 주식회사가 발행한 N명 주식의 총액은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시점이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발행할 최초인지 아니면 추후 플러스가 된 건지 모든 거를 사실은 포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됐어? 우리가 비빔밥 하면 비빔밥 안에 있는 걸 다 얘기하듯이. 알겠어요? 학교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 형태를 얘기하듯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주식의 총액이라고 얘기해버리면은 모든 시점의 걸 다 더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뭐래? 이래놓고 설립 시에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 총액 같다고 해버리면 문맥은 통하죠. 아, 아마도 여기에 설립 이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야. 이 얘기라고. 즉, 총액은 뭐랑 같다? 주식의 총액은 뭐랑 같다? 발행한 주식의 총액은 뭐랑 같다? 납입한 금액의 총액과 같다. 이게 하고 싶은 거야. 발행 주식의 총액은 납입 주식 총액과 같다. 이리로 와봐. 그 얘기 계속 얘기했잖아. 봐봐. 일부를 발행했지만 전부 인수 납입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발행한 전체, 인수 납입된 전체. 이해됐어요? 그 얘기를 또 반복해 준 건데 이렇게 써버리니까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꼭 이런 걸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해도 좋은데 내가 이제 우리 고객님들을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뭐라고 나무랐어요. 근데 이제 고객님을 생각하니까 나무라지 않게 되고 참 제가 친절하게 그래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이게 고객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유가 되기도 한 건데 우리 고객님들 이런 거를 자꾸 들여다보면은 잘못된 습관이 들죠. 왜? 세부 내용이 자꾸 어그로 끌린단 말이에요. 사실 얘는 문제 푸는데 거의 지장을 안 줘요. 물론 우리 고객님들 중에서는 아닌데요. 이거 근거해가지고 선지 털어냈는데요. 맞아요. 맞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만 하냐고요. 그 얘기를 이미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뭐라고? 아, 그렇구나. 주식은 자본금이 되는구나. 주식 돈 내고 사서 자본금이 되는구나. 주식 일부 발행된 건 전부 인수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납입한 돈 전체가 현재 자본금 전체가 되겠구나. 그렇게 맥락을 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도 의도적으로 저 부분을 저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걸 가지고 선생님 여기는 시점이 없는데요. 그럼 주식회사가 이만큼 발행한 주식 전체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설립시라는 말은 틀린 건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고 평가원 출제자한테 따지면 너 그런 거 분석 잘했구나. 2점 더 줄게. 이렇게 해줍니까?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니까. 시험장에서 이런 게 보여도 문제인 거예요. 왜? 쓸데없는 데 어그로 끌렸잖아요. 여러분이 강사가 아니고 우린 점수 따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런 의도겠지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분석적으로 들어와서 봐야 되는 건데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발체 일치독으로 푸니까 문제가 되지. 왜? 발체 일치독으로 풀면요. 이게 지금 봐봐. 내가 C를 한 10번 써줬거든. 한 10번 반복됐다는 게 안 보이니까 얘를 독립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봐버리니까 시기 상관없이 전체인데요? 이래버린다고. 그러면서 선지랑 뭔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래버린다고. 제발 미련하게 가지 맙시다, 우리.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계속 봅시다. 이제 무슨 얘기? 그렇구나. 유한 책임이구나. 자, 여기도 봅시다. 자, 보세요.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주식이 뭐가 되는 거야? 권리가 되는 거구나. 그런데 보자.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면 당연히 뭐가 따라? 책임. 그래서 주식은 자본금의 근거, 동시에 유한 책임의 근거가 되는구나. 이유는 주식 비율에 따른 권리가 생기는데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근데 봐. 비율이라는 한계가 있었잖아. 그래서 유한한 책임이구나. 볼까요? 그래서 유한 책임이란 뭐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한 출자 의무. 왜 그럴까? 그러네. 인수가액만큼의 유한 됐죠. 주식 권리가 있으니까 의무도 있겠구나. 권리가 있겠으니까 의무도 있겠구나. 권리가 있겠으니까 의무도 있겠구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잡아주니까 의미가 명확히 오죠. 구조를 안 잡고 내용을 백날 읽어봐요. 의미가 안 온다니까, 명확하게. 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정보라는 건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걸 유기적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제발 이해도 못한 유기적 표현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똑같은 대사를 제가 치는 거랑 원빈이 치는 거랑 달라. 원빈이 하면 멋있는데 내가 하면 개그가 돼요. 똑같은 대사를 래퍼가 하는 거랑 발라드 가수가 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발라드 가수가 하면 감미로운데 래퍼가 하면은 힙해. 그런 거야. 똑같은 내용을 어떤 틀에 담느냐. 똑같은 옷을 내가 입는 거랑 원빈이 입는 거랑 다르다고. 똑같아요. 근데 왜 배우 너 저 옷 입었네? 라고만 보지. 또는 저 옷 입었네? 라고만 보지. 누가 입었을 때 달라지는지를 왜 보질 않냐고요. 어떤 구조 속에서 이 내용이 담겼는지를 왜 보려고 하질 않냐고. 아시겠어요? 집중합시다. 우리 계속 봅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당연히 뭔 문제가 생기겠지. 의무를 가중시킬 수 없으면 당연히 뭔 문제가 생기겠지. 유일한 담보가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문제에 대한 명시는 아니지만 이제 슬슬 문제 있지라고 보여주려고 빌드업하고 있는 거고요. 현관펜으로 여기까지 딱 끊어주세요.
찍어서 올려주세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 세팅하고 나서 자, 하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앞쪽 주제고 이제부터 두 번째 주제는 이거야.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거야. 사진 좀 올려주세요. 보이시죠? 쭉 읽어보면 다 그래서 문제 생긴다야. 유한책임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무한책임을 할 수도 없어. 왜? 무한책임 누가 주식을 투자하겠어? 그래서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게 그 다음 단락 이와 같은 문제 방지 해결 방법이죠. 첫 번째 자본 유지의 원칙, 두 번째 자본 불변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 공고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니들끼리 내부적으로 하고 꿍짝꿍짝 하지 마라니 이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사실은 24번 하나를 만든 건데 보이시죠? 그러니까 24번 문제를 우리가 경제구, 경영이고 경제 경영 지문은 원리가 중요하고 때때로 수식 계산도 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진짜 산수 계산이잖아. 야 진짜 그러네. 봐봐. 실제로 출자돼야 된다는 얘기는 실제 출자돼서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는 허상이나 가상과 반대되는 말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실제 통장에다 넣은 건 24번에 얼마였어? 40억. 근데 그러네. 자본금 90억 만들어냈네. 오케이. PS1 5번 선지 그래서 세팅 만들었구나.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잠깐만. 그리고 봐봐. 만일이라고 하면서 굳이 여기다가 예시 세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출자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됐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왜 그 문제를 따로 떼서 푸는지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진짜 이 하나 가지고 만든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괜히 지문 전체에 엮는 게 사고 흐름적으로 봐도 사실은 부자연스럽고요.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풀어요. 자꾸 지문으로 돌아가서 풀려고 그래요. 지문으로 돌아가면 뭐해?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예 내가 지문하고 동떨어져 놓고 야 원리에서 풀어봐. 계산해서 풀어봐라고 한 거예요. 왜? 실제로 필요한 게 그거니까. X선 지문 기억나죠? 그 그림 문제 기억나죠? 투과율. 지문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진짜 7교놀이야 7교놀이. 초등학교 때 썼던. 지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항에 대한 설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옛날에 갔던 대로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지문으로 가. 왜? 지문을 제대로 처리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아까 애당초 배운 대로 똑같이 따라오세요. 100% 제발. 수학 수업 듣듯이 영어 수업 듣듯이 탐구 수업 듣듯이 똑같이 선생님 거 그래도 100%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온다니까. 근데 자꾸 자기 생각 얘기하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처음 듣는데. 계속 봅시다. 22번. 보세요. 이게 자칫 발췌동 문제처럼 보이면 제발 그거 안 된다고요. 봐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풀어요. 잠깐만. 이거 3단락 얘기인데? 이러면서 둘로 나뉠 수 없다. 이거 선생님 3단락의 세부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와. 맞아. 그럼 선생님 22번에 1번 선지가 맞다는 걸 판단하려면 3단락 세부 내용을 발췌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로 보세요. 그 많은 지문 정보를 여기 있는 단어 대략 한 20개 정도로 추려놨는데 있어 없어 여기에? 있잖아. 무슨 얘기 알겠어요? 세부 내용이 똑같은 세부 내용이 아니라고. 세부 내용이지만 세부 내용 중에서도 정보 가치가 상당히 높은 내용이에요. 3-1번이라고요. 그리고 정답도 아니고 심지어. 그러니까 제발 이런 데서 어그로 끌리지 마.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좁히고 발췌독할 내용들이지 여기서 자꾸 어그로 끌리지 말라니까. 자, 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봐. 보세요. 주식 인수했으면 뭐가 생겨? 권리가 생기고 권리가 생겼으니까 의무가 생겨야 되고 그게 바로
권리 의무의 관계 뭐예요? 뭐에 대한 얘기야? 유한 책임에 대한 얘기겠죠. 이래놓고 이번 선지를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확 와. 그런데 이번 선지를 내가 지금 필기해준 내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뭔 말이지? 왜? 출자 의무요? 돈을 내란 얘기야?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 야, 돈 내란 얘기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봐봐. 권리 의무 관계가 있고 보이시죠? 주식이라는 거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 따른 의무가 생기고 얘 초점을 두고 보면은 그렇지. 주식에 따른 의무가 있어야지. 구조가 보이니까 2번을 터는 게 훨씬 편해진다니까요. 사실은 봐봐.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가진다를 찾으려면 상당히 피곤 복잡해지고요. 이 내용이 방금 내가 얘기한 유한 책임과 완전히 같은 얘기 안 같아. 근데 내가 왜 이걸 유한 책임으로 해버리냐면 어쩔 수가 없는 나의 배경식 때문이야 사실은. 나도 경영 경제를 공부를 했고요. 학교 다니면서. 부전공, 복전공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사실은 여러분 서울대는 보통 복전공 하나 하려면 보통 한 3년 정도를 최소 2년을 더 다녀야 돼. 보통 최소 2년이야 진짜. 사대 같은 경우 52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야 전공 15학점을 4학기를 들으면 거의 60학점이잖아. 전공 15학점 들으면요 그 학기는 거의 피폐해집니다 사람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참아 못하고 좀 뭐 듣고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공부해야지 이렇게 내가 됐던 건데 다시. 어쨌든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책임이에요. 왜? 내가 주식을 얻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거잖아. 이해됐어? 어쨌든 이렇게 정리. 자, 3번 선지 봅시다. 주주는 소유한 주식금액 비율에 따라 봐봐. 그러니까 2, 3번이 엮여 있는 거야. 비율. 뭐예요 이거는? 권리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주식이 권리의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럼 봐. 이제 권리가 나왔으니까 뭐 나올 차례야? 의무 나와야죠. 그래서 자본금이 유한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출제가 된 거냐면 봐봐. 이쪽으로 오세요. 두 개를 연결했을 때 가장 세팅이 되는 부분은 주식 때문에 유한 책임이 생겼고 유한 책임 때문에 생기는 문제 해결 이 세 흐름이야. 주식 때문에 유한 책임 생겼고 유한 책임 때문에 문제 해결 이 세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리 의무라는 이 유한 책임의 파트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출제자는 세계 선지나 부여에서 빡세게 잡아준 거고요. 됐어? 그러니까 이제 보이네? 뭐가 틀렸니? 수권 자본금이 아니죠. 이걸 털어내는 거는 제발 세부 내용으로 가지 말고요. 원리 이해로 가라니까 이 사람들아. 물론 세부 내용 처리하는 게 훨씬 뇌를 덜 쓰긴 합니다. 근데 눈을 많이 써야 되잖아. 무슨 뭐 우리 체육해요 이거? 뭐 눈운동 체육입니까? 국어예요 체육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체육에 읽는 스포츠라고 있어. 서울대 체육교육과 이제 최희찬 교수님이라고. 그 읽는 스포츠 이제 읽는 것도 스포츠다. 그래서 독서를 스포츠로 했던 농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진지한 건데 왜였지? 진짜 읽는 스포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 읽는 스포츠에 되게 심취해 있는 체육 선생님들은 체육 수업 시간인데 갑자기 애들한테 독서를 시키는 선생님이 계실 거야. 진심이야 이건 진짜로. 읽는 스포츠 최희찬 검색해 보세요. 웃자고 한 얘기 아니고 진지한데 분위기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봐요. 그러면 봐봐. 세부 내용 같아 보이지만 뭐냐면 이거야. 봐. 유한 책임은 내가 낸 돈만큼, 내가 낸 자본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에 대한 유한 책임이잖아. 그런데 일로 보세요. 자본금은 일부 발행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수권 자본금은 최대 발행할 수 있는 자본금인데 일부만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일부 발행 있고 일부 돈 냈으면 일부만 책임져야지 왜 여기까지 책임을 지냐고.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4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한 단어, 수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건데 이거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물론 시력도 있어야지. 근데 1번부터 5력에다 다 시력을 쓰는 게 아니라 주제 구조 털어놓고 좁혀놓고 보면은 훨씬 여러분의 눈운동이 줄 것이다. 눈실수가 줄 것이다. 피로도가 줄 것이다. 아시겠어요?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도 PS3 6달러의 PS3죠. 공고해라. 보이시죠?
내가 왜 얘를 22번을 자꾸 방금처럼 원리에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23번 때문이긴 한데요. 23번은 완전히 원리예요. 보세요. 지금 발행할 주식 총수는 1만 주로 한다. 자, 5조 내용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수권 주식 총수에 대한 얘기고요. 얘가 1만 주가 있어요. 자, 6조는 어떻게 되니? 5천원으로 한다. 액면금액이죠. 근데 액면금액 5천원을 준 것 같지만 결국에는 5, 6조를 묶어보면 결론 어떻게 되는 거야? 수권 자본금 얘기예요. 만 곱하기 5천, 5천만 원. 그리고 세 번째, 5천주를 발행한다. 자, 7조에 해당하는 원리는 뭐겠습니까? 일부 발행한다요, 일부 발행. 그래서 지문에 나온 원리를 보면은 수권 주식 총수, 수권 자본금, 그리고 일부 발행.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우리는 이어지는 정보 알고 있다니까요. 일부를 발행하면 그 일부는 어떻게 돼야 돼? 전부 인수돼야 돼. 그리고 납입돼야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자본금이 되는 거거든. 이 원리를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 수권 주식 총수 역시나 물어봤죠. 수권 자본금 역시나 물어봤죠. 수권 주식 총수 만주, 수권 자본금 5천 곱하기만 5천만 원. 바로 보이죠? 2번 선지. 여기까지 잡으면 한 이쯤에서 끊깁니까?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1주 발행하는 것을 정간에 7조를 수정해도 뭔 얘기야 갑자기? 아하. 일부 발행 얘기구나. 일부 발행 얘기구나. 보여요? 원리에 푸는 거지. 이거 눈 발채도 눈 운동 첫날 해봐요. 풀리나? 3번 선지 봅시다. 우리 고객님들.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만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돼야 된다. 그렇죠. 전부 인수 납입돼야 되고 주주는 누구예요? 몇 주 할 거예요? 이런 게 결정돼야 된다 그랬었죠? 확인. 아니네. 맞네. 여기네. 그쵸. 1만 주? 야, 일부라 그랬잖아. 1만 주는 전체잖아, 지금. 그러네. 전체 확정돼야 돼요? 아니요. 일부만 확정돼도 되는데요. 정답 3번이구나. 됐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일치 문제로 풀어버리면 22번에 3번 선지에서도 수권이 틀렸다. 23번에도 3번 선지에서 1만 주가 아니라 5천 주다. 이렇게 세부 내용이 하나가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부 내용 하나가 맞다 틀리다가 되기 위해서는 주제 구조 원리 이해가 빡빡하게 되어 있어야 보일 확률이 확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지한 얘기야. 우리가 시력이 나쁜 게 아니야, 별로. 물론 진짜 시력이 나쁜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는 시력이 나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너희. 약간 나 지금 진지해요, 여러분. 시력이 진짜 나쁜 친구들이 있는 거야. 선생님 저 시력이 안 좋아서 틀렸어요. 야, 이거 약간 여러분 선이 간당간당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력이 나빠서 틀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주제 구조를 못 잡고 처리할 게, 눈 운동할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틀린 거야. 눈 운동을 줄여줘야지. 알겠어? 사진 올리셨죠? 필기 정리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아까 설명했죠? 순환 출자. 그리고 이거는 원론서로도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 인제 문제 보겠습니다. 기업가 니은. 야, 이것도 구조 잡았어야죠. 기업가 니은 S1, S2잖아. 왜 튀어나왔냐? 유한 유한 책임이라는 원인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어? 책임을 안 져가지고 피해가 만들어지니까 이 책임을 해결하는 방법 뭐겠어요? 늘려야죠. 주주의 책임을 늘려줘야죠, 사실. 권한은 뭐야? 이익, 권리 낮추든지. 당연히 아웃. 2번 선지. 소액이 문제가 아니라 냈으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소액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기업 실제로 유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을 축소하는 거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소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 이 얘기잖아.
자본금 감소가 생기면 문제가 되니 엄격하게 해가지고 채권자를 보호하자. 정답 3번. 됐어요. 사진 찍어 올려주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문의 주제 구조를 빡빡하게 끌고 와서 원리 이해를 하고 그 원리 이해를 최대한 턴 다음에 뭔가 이상한 한 단어가 보이는 거고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선지 하나 놓고 막 이런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고. 물론 보일 확률도 있지나. 그리고 그렇게도 풀리나. 결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명의 범인을 모아놓고 한 놈씩 수사를 할 거냐. 야, 전과 있는 놈 누구야? 출연해. 절도 범죄 전과 있는 놈 누구야? 출연해. 이런 식으로 확률에 따른 통계에 따른 접근을 할 것이냐. 당연히 후자죠. 우리의 수사력은 한계가 있는데 언제 다 확인할래? 아시겠어요? 물론 어차피 100명 확인할 거 확률 높은 놈들부터 확인해도 돼. 제발 그런 현명한 접근 우리 고객님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자, 필기는 이제 이쪽만 좀 뭐 근데 이미 했을 것 같은데 1분 잡아주시고